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7월 초인데요. 이런 7월 초의 무더위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구는 닷새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안성은 어제 37.9도까지 올랐다고 하는군요. 태풍의 영향으로 더 힘든데요. 문만 나서도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는 느낌입니다. 이 소나기에 불쾌지수까지 높아지면서 이거 견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틀 정도만 더 견디시면 다시 비 소식과 함께 이 폭염의 기세가 주춤할 거라고 하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변 분들과 또 언성 높이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쓰는 하루 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의 작물들도 이어지는 폭염과 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모양도 맛도 향도 비슷하고 뿌리만 섭취하는 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삼, 더덕, 그리고 인삼과 더덕의 중간쯤 되는 도라지. 바로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입니다. 10년 넘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라지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죠. 도라지 캐러 가자 해만보, 바구니 옆에 끼고 해만보, 봄바람에 님도 볼 겸 치맛자락 날리면서 도라지를 캐러 가자 해만보. 심연옥의 도라지만보 들으셨는데요. 노래 속에서도 봄바람에 치맛자락 날리면서 여성들이 도라지를 캐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의학에서는 도라지 뿌리를 말린 것을 길경이라 부르고 약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해 왔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은 매우면서 쓰고 독이 약간 있다. 도라지는 모든 약의 기운을 위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인체 내 기혈을 북돋운다. 다양한 영양 성분 중에 인삼, 홍삼 성분으로 유명한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고 쓴맛을 내는 바로 이 사포닌은 특히 편도선염, 인후염과 같은 기관지 질환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운 여름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효자식품 도라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도라지에 대한 추억, 또 우리 고장의 도라지 자랑도 좋겠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쌀을 추가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중순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8월 말까지는 시장에서 격리를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농민단체에서는 요구했던 물량보다는 다소 적은 물량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이렇게 시장 격리 추가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쌀을 모두 3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10만 톤 모두 낙찰이 됐을 경우인데요. 네. 1차와 2차에 걸쳐서 앞서서는 2021년산 쌀 2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당시 27만 톤을 격리한 이유가 2021년산 쌀 생산량 중에서 수요량 대비 27만 톤이 초과할 것으로 이거 정부가 봤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 27만 톤을 다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한 후에도 산지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산지 농협이나 미국 종합처리장의 벼 재고량 이게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2021년산 쌀 그러니까 수확기 당시 신곡 수요량을 제대로 추정한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추가로 15만 톤을 더 격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정부가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10만 톤을 격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간 추가 격리를 요구해왔던 농민단체들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요구 물량보다 격리하겠다는 물량이 적기는 하지만 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6월 27일이었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여기에서도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현장의 요구를 그냥 지지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정부 그리고 여당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신속히 세부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격리국 매입에 나서주기를 당부를 했고요. 네. 또 쌀을 또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민단체인 한국쌀철업농중앙연합회 이곳에서도 성명서를 통해서 2021년산 쌀 10만 톤 추가 시장 격리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세부 계획 수립과 시행을 서둘러서 피해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에서는 이달 초 중순까지 세부 매입 계획을 마련해서 공고를 하고요. 8월 말까지는 시장 격리국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농식품부도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 격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고려됐다고 했고요. 네. 또 원래는 9월 초에 이제 추석이 있는데 네. 평년보다 빠르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 8월 말까지 시장 격리 구매액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한시적 유가 보조금 제도 시행에 들어갔는데 수협 중앙에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 국회가 62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해수부에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유가 연동 보조금 사업 이것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 239억 원을 들여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여기에서 이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요. 기준 가격을 리터당 1,100원으로 정해놓고 네. 이걸 초과할 경우에 최대 112.5원 내에서 50%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협중앙회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서 수협 자금으로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안건을 지금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100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해수부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어업인들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경영 부담을 좀 완화하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이거 지난 6월 8일이었는데요. 공적 자금 조기 상한을 의결하는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제안이 됐었고요. 이걸 최근 열린 7차 이사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수협에 따르면은 이달 열릴 2차 임시총회에서 1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 중앙의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유류비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 어업인 대상 어선 임대 사업, 요거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하고 사업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전남하고 전북 청년 어업인 그리고 홍보는 이제 예비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네. 이걸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하고 하반기 추가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정식 사업 명칭은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인데요. 어선 임대료의 50%, 월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신청은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두 갈래로 나뉩니까? 어선을 임차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네. 어선을 또 임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네. 어선을 임차를 할 청년어업인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네. 신청 대상은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에 소형 선박 조종 면허 또는 6급 해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면서 기여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이고요. 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어업인들 중에서 어선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고 여기 작성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을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세계적인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16회 대상을 거머쥔 18살 총각 이문찬 피아니스트에게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은 우승 소감에 우승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 피아노만 치며 살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문찬의 우승 소감은 치열한 경쟁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이 탁월한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데서 나오는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논어책에 보면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면서 즐기는 자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오,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니라. 머리로 일을 하는 자는 좋아서 일하는 사람만 못할 것이고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만 못할 것이다.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알지자, 지지, 머리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 일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좋아할 호자, 호지, 좋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고 잘 치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 칭찬에 더욱 정진하여 피아노를 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의 칭찬과 비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 즐거울 낙자, 낙지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온몸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남의 평가와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것을 즐기는 것에 행복해하는 사람이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피아노만 치더라도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경력이나 세속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즐기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익과 목적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 지지, 남의 평가와 칭찬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 호지, 온몸으로 즐기며 일을 하는 사람 낙지.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질문해 봅니다. 머리로 살지 말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온전하게 즐기며 살라는 낙지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이 복지부를 통해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후보자로 임명된 지 39일 만인데요. 정호영 후보자에 이은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인데 네. 이 특정 부처에서 연속 낙마가 벌어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김승희 후보자는 지명 이후 불거진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도 고의적으로 유용한 바 없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말했고요. 네. 다만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숱한 의혹을 남겼는데요. 이 장녀가 김승희 후보자의 모친, 그러니까 본인의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이고 여기 아파트를 외할머니를 다시 세를 주는 방식의 개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었고요. 또 모친도 남양주 신도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전입 신고를 하는 등 이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이 식약처 관사에 거주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서 논란이 됐고요. 네. 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 취업해 1년 11개월간 1억 6천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아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게 됐습니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 총리는 임명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와 김승겸 의장 네. 모두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아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네. 논문을 중복 게재하고 성과를 부풀렸다라는 의혹, 조교 대상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송홍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송홍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네. 그런데 임명 직후 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외모를 품평하고 여학생을 가리키며 안기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홍열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대통령실은 당시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또 학교에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면서 후보자 지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 하락 국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라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다라면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열렸네요. 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에 접어든 지 35일 만인데요. 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일요일 두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도 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어제 오후 2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직후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기로 약속하면 또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공개 제안했었고요. 이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받아들이면서 여야가 국회의장단을 합의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예비 전력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올여름 참 더운데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죠. 예. 지난달에는 기상관 측 사상 최초로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6월에 매일매일 순간전력 최대 평균을 내봤더니 71.8기가와트로 지난해보다 4.3% 늘어나서 역대 6월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7, 8월인데요. 이 기상청은 올해 7월이나 8월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8월 둘째 주가 되면 최대 전력 수요가 최고 95.7기가와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네. 정부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급 능력이 100.9기가와트니까 여유가 5.2기가와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정부는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지만 이 비상시에 동원하는 예비 전력으로 추가로 9.2기가와트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유가 14.4기가와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정부는 적정 실내 온도를 26도로 지켜주고 또 기업들의 휴가가 몰리지 않게 분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경찰청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신임 경찰청장의 윤익은 경찰청 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의 윤익은 차장은 경찰대학 7기로 지난 1991년 경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네. 이후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공공안전 정보의사부장 등을 지내서 경찰 내에 이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12월 치안감 승진 이후 반년 만에 치안 정강으로 승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또 퇴직 후에 이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이 처지가 달라서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했고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 입김이 미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내일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오늘 이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예고했고요. 또 전국 단위시장 경찰서 직접 회장 등이 매일 3명씩 릴레이로 삭발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육아휴직들 많이들 쓰시는데, 근데 육아휴직에서 복귀를 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전보다 낮은 직급의 발령을 내게 되면 부당전직에 해당된다 이런 해석이 나왔군요. 네, 육아휴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나왔는데요. 네. 이 롯데마트의 한 의치점에서 의류 등 이 비식품 코너 매니저로 일하던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반년여 만에 복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회사는 이 A씨 자리에 대체 근무자를 배치했다라면서 기존 매니저보다 2단계 낮은 이 냉장 냉동 영업 담당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네. 이 A씨는 구제 신청을 내서 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육아휴직 전 이 대리급 직원인 A씨를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과장급인 발탁 매니저 직급을 준 것뿐이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이 A씨를 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없다며 네. 회사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네. 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실질적 업무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부당전직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대법원은 육아휴직 이후 회사가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런 기준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환자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53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보다는 3,8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만 네.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3,000명 가까이나 많아졌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는 56명이었고요. 사망자는 4명이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가 17,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 동시간대 집계치의 2.9배에 이르렀고요. 네. 오후 9시 집계치 기준으로도 5월 25일 이후 40일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세가 뚜렷한데요. 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77만 5,463명을 기록했습니다. 2주 전인 지난달 19일 52만 720명과 비교해서 무려 49%나 증가를 했고요. 네. 같은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523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서 역시 18%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스포츠 소식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이 활약을 잘하고 있네요. 네, 류현진 선수는 부상으로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코리안 메이저리거 최지만 김하성 선수가 나란히 홈런을 터뜨리면서 어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템파베이 소속의 최지만 선수는 어제 이 토론토전 5회 세 번째 타석에 올라와서 상대 투수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보름 만에 터진 시즌 7호 홈런인데요. 1회 첫 타석에서 안타, 그리고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타를 추가한 최지만 선수는 네. 이 사이클링 히트에 3루타만 빠진 3안타 경기를 만들어냄으로써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도 어제 좋은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이 샌디에이고 소속의 김하성 선수는 그 라이벌 다저스의 0대1로 뒤진 9회 초 팀이 3연속 안타를 몰아치면서 2대1로 역전을 하자 승부의 쐐기를 박는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51일 만에 터진 이 김하성 선수의 시즌 5호 홈런이었는데요. 이 3연패에서 탈출한 샌디에이고는 지구선두 다저스의 3경기 반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 날씨 덥죠? 숨소리가 왜 이렇게 가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덥습니다. 건강관리 좀 잘하셔야겠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관장님이 오늘 반소매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팔에 근육이 관장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운동 좀 많이 하세요? 농사 짓는 게 운동이로 대신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줘야 이게 좀 여름철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 프로 자연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덥기 때문에 텃밭 관리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건강 관리 어려움 겪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그 한낮은 좀 피해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요. 네. 또 그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예, 잘 하셔서 스트레칭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중요하죠. 거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가 소설하면서요? 네, 이번 주에 소설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네. 겨울 절기에도 소환이 있고 있죠, 또 있죠. 소환 뒤에 또 대한이 예.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소환이 보통 대한보다 춥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름 절기는 진짜 7월 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대서쯤이 맞아요. 굉장히 예. 덥거든요. 지금 너무 더워요. 예, 근데 벌써 지금 열대야가 예. 찾아온 곳이 많아서 예. 기상청이 예반대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물 좀 충분히 다들 좀 드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텃밭에 있는 작물들도 아무래도 이 더운 날씨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옛 속담에 소서 지나면 새색시도 모심기 한다라는 말이 있는 정도로 예.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제 마지막 모내기가 지금 바쁜 시기고요. 예.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소나기와 비 예보가 또 계속 맞아요, 뜨고 맞아요. 있습니다. 뿌리 내린 흙이 마를 날이 없어서 토마토나 옥수수와 같은 일부 작물들은 땅 위 줄기에 이렇게 뿌리털이 돋아나고 있어요. 네. 네. 뿌리가 땅 속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렇죠. 땅 속에 물이 차서 공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숨 쉬려고 이렇게 뿌리를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맘때 참 농사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갑작스럽게 막 폭우가 쏟아지다가 햇볕이 나기도 하고 마치 그 동남아시아의 스코울처럼 네. 날씨 변덕이 심한데 작물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소나기나 집중폭우가 쏟아지다가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씨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과일이 갈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는 수분량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네. 멀칭을 해가지고 이 수분량이 일정하게 이렇게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 장마철에는 보통 옷걸음을 물걸음 형태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질소보다는 인산이나 칼륨 중심의 액비를 주는 것이 이런 열과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인산이나 칼륨 중심의 액비를 줘야 된다. 네. 근데 제가 그 과일 사러 갈 때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올해는 너무 가물어서 과일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비가 많이 내리면 네. 과일이 맛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텃밭에서 이 토마토, 참외와 같은 과채류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익어가면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흐린 날이 반복되면 과일의 당도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니까 광합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다고 애써 농사지은 과일을 버릴 수는 또 없잖아요. 이거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팔긴 팔아야 되는데 맛이 없고 그래서 그럼 소비자들이 좀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시면 많이 또 소비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전문가분한테 여쭤봐가지고 알아봤더니 여쭤봤습니다. 네, 단맛을 강화하는 팁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네. 과일을 차갑게 해서 먹으면 당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네, 과당의 형태가 바뀌어서 당도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소금을 조금 뿌리면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서 당도를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만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또 주무르거나 때려도 당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무르거나 때려도요? 네. 감귤을 주물러서 먹어본 경험이 있으실 그렇죠. 텐데요. 껍질 까기 쉽게 하려고. 네. 이렇게 하면 과일 안에 있던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서 당도를 더 올라간다 그러고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구워 먹는 방법입니다. 구워 먹는 거. 네. 바나나 구워 먹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또 토마토도 구워 먹는 분이 계시는데 이 방법도 과일의 당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꿀팁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빨리 폭염이 찾아왔기 때문에 요 과일이 아예 안 열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오이, 호박과 같은 박과작물들은 이렇게 35도 이상으로 무더위가 찾아오면 수꽃만 핍니다. 그래요? 네, 과일을 달고 있는 암꽃이 피지 않고 수꽃만 피어서 피게 되고요. 네. 또 토마토, 가지, 고추와 같은 작물들도 꽃이 수분이 되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네. 식물들도 이제 스스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호흡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힘들지만 작물들도 진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작물들이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뜨거우면 뜨거운 데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니까. 어디 도망 못 가죠. 도망도 못 가고. 네.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비닐하우스 위에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수막 재배라고 하죠. 네.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미스트처럼 이렇게 물을 쫙 뿌리는? 위에서 흐르는 것은 수막 재배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우스 내부에서 안개 형태로 물을 분사하는 그게 미스트군요. 네, 미스트 분무 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텃밭에서는 또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간이로 이렇게 차광망을 시설을 만들어서 한낮에 폭염을 막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더위도 한철이라고 이 시기를 잘 견디면 네. 날이 좀 서늘해지면서 다시 또 열매들이 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열심히 좀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심어놓은 작물들 관리도 이렇게 힘든데 뭐 새로 심을 힘도 없고 뭐 있겠냐 싶은데 혹시 그래도 7월에 파종해야 할 작물들이 있습니까? 네. 더위에 강한 작물이면서 가을과 또 초겨울 수확기에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지금부터 파종하는 작물들입니다. 네. 쪽파, 5월 달에 캐놓은 쪽파라든지 당근, 완두, 강낭콩, 양배추, 근대, 아욱 뭐 이런 작물들인데요. 네. 계속 비가 내리는 중에는 씨앗 발화에 이렇게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서 장마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3일 연속 이렇게 맑은 날이 계속됐을 때 파종해야 합니다. 네. 비가 계속 내리는 중에 파종하게 되면 씨앗이 골아서 이렇게 썩고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빗물 활용하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장마철에 폭우가 많이 오면 이렇게 빗물들을 좀 모아서 농사에 활용해 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또 빗물 저금통이라는 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빗물 저금통. 네. 빗물은 이제 천연 증류수는 아니죠. 공기 그렇죠. 중에 있는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깨져서 질산으로 탄산으로 물에 이용돼서 내리기 때문에 약산성을 띱니다. 약산성. 네. 그래서 일부 거름 효과도 있죠. 질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산성 효과가 있어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효과도 약하긴 하지만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빗물은 연수라고 하죠. 단물도 있죠. 단물. 그래서 물비료를 줄 때나 친환경 약재를 분무할 때 이 물을 활용하면 잎에 이렇게 방울이 지지 않고 고루 붙어 있게 돼서 아무래도 그 액비라든지 친환경 방지할 때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또 질문들 보내주고 계신데 몇 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8910번님. 관장님, 호박잎이 노랗게 되는데 요거 병인가요? 음식물을 묻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호박은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음식을 안 묻어주면 뭐 노랗게 변하지 않는다. 노랗게 변하는 게 음식물을 묻어주는 게 원인인가요? 아무래도 그 거름은 이렇게 숙성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묻어주면 거기서 가스도 발생하고 안 좋죠. 그렇군요. 네. 음식물이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네. 0568번님. 소장님? 관장님입니다. 관장님, 토종오이 키우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해 오이가 잘 자라지 않네요. 잎도 마르고요. 오이가 제일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이 농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오이는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않습니다. 얕게 내리는 대신에 얕게 내리다 보니까 폭염기에는 또 뿌리가 마르고 또 장마철에는 또 뿌리가 잠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 주변을 이렇게 잘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덮어줘서 수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폭염기 때는 오이도 수컷만 피기 때문에 좀 잘 관리해서 좀 참아주시면 날이 서늘해지면 다시 오이가 달리니까 그 기간 동안을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연장이네요. 5729번님. 네. 오이 농사 때문에 늘 고민이 많은데 물을 많이 줘야 된다. 많이 주면 안 된다.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칭을 통해서 수분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멀칭 방법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0419번님. 가지가 쭉쭉 자라지 않고요. 몽둥이 같이 자라니 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먹고 싶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네. 이건 품종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지는 소의 뿔을 닮은 이렇게 뾰족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색으로 익어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좋아하죠. 요즘 나온 품종들은 이렇게 몽둥이 같은 품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맛은 또 다 또
같이 또 맛있으니까 예. 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독 없죠? 네, 없습니다. 독 없습니다. 4689번님, 상추 씨 요즘 심어도 됩니까? 이런 한여름에는 지금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강점자 씨. 호박이 열렸는데 아기 주먹만큼 크다가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요. 네, 아무래도 그 호박 과실팔이라는 병해충이 아마 덤벼든 것 같아요. 네. 좀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